이재명 뒤통수 연속 3번 내려친 정청래. 김어준이 거의 뭐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김어준이 뭐 이재명도 막 꾸짖는, 사실상 꾸짖는 그런 상황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이재명 정권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 안에 내부 파워게임 말고 이 부패한 그런 혐의로 이재명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공천뇌물 사건입니다. 공천뇌물 사건. 오늘 마침내 참 늦게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는 이 특검을 걸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강선우, 김경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강선우하고 김경을 경찰이 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죠. 경찰이 이제 그 영장 신청권이 없으니까는 청구권이 없으니까는 아직은 검찰이 이제 곧 사라져버리면 이제 공소청에서 하겠지만은 이 검찰에 강선우하고 김경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것을 검토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김경하고 강선우 이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 공천 헌금 강선우하고 김경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서울지검 공공수사 2부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배임정제,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뇌물죄를 뺐죠. 자, 뇌물죄를 또 석 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면은 저는 뇌물죄하고 다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은 이 강선우가 김경의 공천 좀 달라 하면서 1억 원을 받은 그 혐의를 잡고 이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김경은 청탁 대가로 강선우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인데 김경은 이거 말고도 많죠. 김경은 이거 말고도 지금 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서울시 의원이 됐고 2023년에 그건 2022년에 있었던 이야기고 2023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이 그때 이 직을 박탈당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거기에 구청장 출마하려고 당시 이재명 지도부, 이재명 대표 쪽의 최고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로비를 한 흔적이 지금 125개 녹음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속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김경 수사가 이재명 정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원 2명, 뭐 지도부급 한 5명 이름이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데 공천 로비를 한 그 흔적 나오는데 그때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제죠.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입니다. 이재명이 대표고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 무슨 거기 또 그 장경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은 집권자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에 정청래는 여당 대표가 돼 있고 그런데 그 지도부를 상대로 누군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죠. 아직 그 실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 지도부가 연루가 돼 있다. 이 공천 로비 의혹에. 그러면은 이게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김경과 관련해서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단 강선우는 또 국회의원이라고 이게 참 김경은 시의원 제명됐죠. 김경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시의원은 또 불체포 특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도 아니고 김경은 이제 2, 3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런데 강선우는 국회의원이라고 아직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불체포 특권을 해야 되는지 그 녹음 1억 원 가지고 김병기에게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전부 다 국민이 들은 그 파렴치한 뇌물 사건인데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도 그랬고, 이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경희 지금 아마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이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체포동의안 좀 부결되게 해주세요. 아마 전화 돌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이런 파렴치한 범죄도 다 감싸주는지.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김경과 관련한 이 의혹들은 이재명 주변을 겨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오늘 김병기가, 이 김병기도 무슨 비밀 공고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천 자범 이야기들이 많은데, 공천 흥분과 관련해서, 공천 뇌물과 관련해서 여기도 수사를 왜 이렇게 안 하는가 참 답답하죠. 지금 경찰이 무려 13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데, 보좌관에 대한 갑질부터 시작해서 그 배우자가 법인카드, 이 강서구 이해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갖다 쓰고 거기다가 특히 공천 뇌물 받은 거. 이 김병기도 이제 겨우 이번에 첫 소환 통보를 했다. 김병기도 이제 소환합니다. 이제 영장 선고하겠죠. 이 김병기도 무소속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때 제명이 됐죠. 김병기의 경찰의 첫 소환 통보를 받았다. 오늘 서울경찰청이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김병기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김병기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부터 아내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또 여러 가지 많죠. 1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소환을 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것도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날짜 조율, 무슨 날짜 조율? 그리고 지금까지 늦춰놓지도 않았죠. 벌써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소환하고 다 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김병기가 타면서 김병기가 구의원들 2명에게서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돌려주고 뭐 했던 그 과정을 그때 구의원이 탄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실로 보냈죠. 김현지를 통해서 보냈는데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묵살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김병기 건도 수사를 하면은 이재명에게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만약에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받게 되면은 초단기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검을 해서 말이죠. 지금 경찰은 못하고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몰아붙여야 됩니다. 특검을 해서 하면 이재명이 초단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이 집권자이면서 이 정청래와 지금 맞서 있는데,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고 문재인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 그리고 또 다른 이 비명세 그룹, 여기에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권자면서 이미 실권을 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재명이 계속 반격은 하고 있죠. 정청래가 제가 지금 3번 뒤통수 쳤다, 물먹였다고 했는데, 3번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조국당하고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뭐 대외비 문건도 만들고 조국당에 뭐 지명직 최고위원도 주고 날짜는 언제까지 통합하고 전부 다 짜놓고 조국하고만 이야기하고, 이재명은 패싱해버렸죠. 완전히 뒤통수 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완전히 노발대발을 한 이재명 패싱 통합 과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뒤통수가 지금 주말 동안 아주 시끄러웠던 전준철, 이 2차 내란몰이 특검에 정청래가 전준철이라는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을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이 그 전준철은 바로 이재명을 나락으로 받들일 수 있는 진술을 했던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 김성태의 변호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를 나락으로 받들이는 그런 진술, 김성태의 진술 핵심은 그거죠. 자기가 대북 송금을 대신 해줬는데
이재명 북한 가라고 300만 불, 스마트팜 500만 불 대전해줬는데 그걸 이재명은 자기는 몰랐다 하고 빠져있죠. 근데 이하영은 아니야 이재명이 보고했었다고 하면서 또 뒤로 또 나중에 번복을 했는데 김성태는 초지일간 내가 돈 대신 보내준 거 이재명 알고 있고 이재명이라고 통화하면서 나에게 고맙다고까지 했어. 그렇게 하고 있는 김성태인데 그 김성태를 변호했던 전준철을 정청래가 슬그머니 2차 내란몰이 특검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라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 2명, 그러니까 민주당이 1명 추천, 조국당이 1명 추천했는데 여당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빼버리고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지금 특검으로 임명을 했죠. 자, 그 내용을 놓고 지난 주말하고 오늘까지 완전히 좌파 진영이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2번 통합할 때 패싱한 거 1번, 그 다음에 전준철 추천한 거 1번, 2번 연속 뒤통수를 쳤는데 3번째 뒤통수를 친 게 오늘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뉴데일리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한 거. 정청래 법률특보. 서민석도 대북송금 이재명 지시. 이화영 자백 당시 변호인이다. 이것도 역시 대북송금 관련된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때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이하영의 부인, 부인이 그때 그 백정아 씨가 그 법원에서 소동을 피운 일이 있었죠. 뭐냐면은 이하영이 대북송금을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는 것을 진술을 했죠. 검찰이 진술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이 완전히 이제 콘으로 몰리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백정아가 법정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남편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하고 변호사비도 끊어버리겠다 막 했죠. 그리고 그때 2명의 이하영 변호사가 사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설주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는 사직을 하면서 김현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사퇴한다고 했죠. 김현지가 당신 그만둬. 왜 이재명에게 불똥 튀는 그런 진술을 하게 하는 거야. 이하영 변호인이. 오히려 그런 진술을 못하게 막아야지. 그래서 김현지가 잘랐다고 지금 다 알고 있죠. 또 한 명의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인데, 그 서민석도 그때 설주한 변호사하고 같이 이화영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그때 이제 이재명을 포기를 했겠죠. 그때는 이재명이 곧 구속될 것 같기도 하니까 이재명 계속 보호했다가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사실 그 평화부지사가 이 도지사에게 보고 안 하고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100억 원을 대신 보내는데 왜 보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보내는데 그거 자기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사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김성태 잘 구슬러 가지고 그 북한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 나중에 북한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잡아떼다가 이 변호사들의 설득에 의해서, 설주한 변호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서민석 변호사의 설득에 의해서 이 대북송금을 보고를 했다는 것을 실토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이하영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진실을 말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변호사,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설주한 변호사든 서민석 변호사든 거의 적이죠, 적.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이하영의 진술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정청래가 저 서민석을, 이재명이 그토록 싫어할 서민석을 법률특보로 또 앉혔다. 법률특보로 앉혔다는 겁니다. 이 뉴델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정청래가 당대표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서민석 변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서민석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재명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당시 변호인을 맡았었다. 자, 그런데 이 정청래가 1월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하영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사임을 한, 그때 이하영의 부인 백정아 씨가 사임을 시켜버렸죠. 그때 해강, 법무법인 해강 이름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해강의 변호인단 서민석 대표 변호사, 해강이 서민석이 해강의 대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당대표 법률 특별 보좌관에 임명을 했다. 최근에. 자, 이거 완전히 이재명 물 먹이는 거 3탄이 되는 거죠. 3탄. 합당에 이어서 전준철에 이어서 여기 서민석까지 세 번째 뒤통수를 후려친 겁니다. 이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3일에 청주시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청주시장에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와는 전부터 교감을 이어왔다. 이재명이 그렇게 싫어할 서민석이 정청래하고 전부터 교감을 이어왔다. 앞으로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다. 정청래에게 이제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어서 다시 이제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와서 그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겠죠. 저 사람을 정청래가 그 특보로 선임을 한지. 자, 이 정청래가 이번에도 준철처럼 이렇게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주 꺼려하는, 이재명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이 특보로 지금 앉혀서 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준철과는 또 달리 전준철은 이성윤이 추천을 했죠.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반부패 수사 1부장, 2부장으로 데려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전준철이 그런 인물인 줄은 몰랐다. 김성태를 변호한 것을 몰랐다. 이렇게 정청래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서민석에 대해서는 서민석은 법무법인 해강이나 서민석은 언론에 그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된 내용.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때 변호인이었다. 다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 서민석을 법률 특보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임명을 한 거다. 그러면은 또 이재명이 노발대발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좌파가 계속 큰 내홍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